예, 3시까지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질문하실 거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렇게 토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사회 보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패널 토의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명확한 게 제일 좋아요. 두리뭉실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횡설수설하니까 질문의 그 요지를 정확하게, 가능하면 짧은 문장으로 그렇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이제 패널들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제가 잠깐 그냥 제목 정도만 언급하고, 우리 질문하신 종이가 한 장이 있습니다. 한 분만 연결 들어왔는데, 일단 이것을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이번 행사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을 내고 진행하신 우리 수석 부회장 우리 김노원 선교사님이 마지막 나와서 이번 세미나 전체에 관해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첫째 날 세션 첫 번째 시간에 리더십의 전주서와 평가에 대해서 정태영 선교사님이 발제하고 이성상 선교사님이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리더십의 그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야기, 기득권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션 두 번째 시간에는 리더십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발제는 신동훈 선교사님, 논차는 정도연 선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범위가 어디까지, 그래서 대학생 기숙사 그런 사역하는 거, 2세들 신앙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회 개척 현황 등등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세션 세 번째 시간에는 태국 현지 그 리더십과 한인 선교사 간의 확고한 동반자 관계 설정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에 대해서 김문수 선교사님이 발제하시고 김종명 선교사님이 자원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태국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원래 우리 전략회 일정표에 보면 태국교회 리더십이 요구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 분야 이렇게 제목이 붙였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발제하시는 그 제목은 요거랑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태국 목회자 한 사람이 바라본 선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그런 선교에 관한 그런 것들을 발제해 주셨고, 논차님, 부학함 이런 목사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탁 선교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감사의 인사, 여기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인지 제안인지, 리더십 개념, 신뢰, 도전 등에 대한 이해와 다짐 가운데 대부분 전통적 내용을 전개하셨다. 좀 더 약진하는 차원에서 융합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개발되고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적, 사회공학적 개념이 우리가 거론하는 리더십 분야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한국의 교육경책, 인문학 더하기 공학, 인문학과 과학과 예능 등등. 이거는 이제 질문이 아니고 제안인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약간은 벗어나는 내용이 아닌가. 지금 발제하신 분과 논설하신 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융합적 리더십에 대해서 혹시 원탁 선교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다른 질문들을 받도록 이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질문하신 우리 원탁 선교사님 한번 좀 저도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취지에 저는 감사와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제안에 있어서 자기 어떤 리더십 어떤 전략 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농담 교회에 있어서 사회적 현상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건축만 해도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에 슬레이트를 다 이용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한 10년을 보내고 올해 뉴스를 보니까 국회 법안이 작년에 제출이 되고 올해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히 개량하는 데 우상 지원을 할 만큼 국가 정책을 세워야 왜 그런 거 아니? 이 슬레이트가 지금 일급 바람이지. 그래서 그거를 혼자 집중회사에서 개량하고 뜯어내고 고치고 건축하면 벌금 5천만 원. 그러니까 미래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구독비들 교회들을 방문하면 교역자 사택이고 교회 구조가 지금 슬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좀 슬레이트면 일급 바람차에서 나중에 사회적인 이미 1980년에 이게 국제적으로 규명이 돼서 지금 60개 나라가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놓았는데 저 개발 국가일수록 지금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는 이걸 알면서도 계속 수출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이익을 건축을 계속 해나가는 자기 선택적으로 이런 부분이 건축이 되고 재료를 사용했다면 자기 부담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생활운동이라는 국가정책 때문에 권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책임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태국 정책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지는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이 이런 암이나 지구병 또는 어떤 성도들 또는 모든 주민들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교류가 되고 또 건축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비용이 싸다 해서 그런 부분을 막 적용하다 보면 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원망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지었던 투자했던 교회 그런 현상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후환이 있을 만한 내용이어서 차후에 이런 사회적 현상과 정보들도 약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에서는 모든 수익 금지 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현상 어쩌면 지금 시대의 사회적인 문명에 대한 가능성 또는 환경, 기분 이런 것까지도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전통적 내용 안에서만 교사들의 리더십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좀 시사적이고 사회 현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모의시하다가 우리가 포괄적인 문제를 계속 답습해서 현장의 건축이나 태국의 어떤 이런 성적 교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지혜로 조작된 공부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센티즘이 지유가 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상위 지적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 메시지나 무슨 교육에 대해서도 정보들이 전달되면 훨씬 더 이 시대와 시대 상황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학적인 순교적인 목회적 리더십도 아닌 것들인데 이번 좀 그런 것들이 밝지 않습니다. 차기라고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에 있어서 재료를 제가 어느 교회 도시대에서도 고교육자 사태를 하는데 지붕도 슬레이트고 벽도 슬레이트예요. 한국은 흙벽이 있고 흙천장이 있으면서 위에 슬레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과 슬레이트 벽이 밖과 안이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먼지가 나는 경우는 10년, 20년 내에 이게 질패 찍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런 걸 철거하거나 건드리면 5천만 원 이런 걸 좀 글로벌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개발도상에 아직 그런 정보들이 없는 계속해서 물량을 그런데 우리나라도 2007년도까지만 해도 연 10만 톤 수입가 좀 최근에 저희도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네. 그 지금 다 이해하셨죠? 네, 이것은 이제 리더십 범위에 관한 이야기에 해당할 것이고 다음 우리가 또 이러한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참고로 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있나요 뒤에? 김동원 선생님 지금 초록살 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좀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질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성 선생님. 네, 방콕에서 건 부정성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잘봤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이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을 듣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일관성 있는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과 함께 선생님들의 경험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선교사의 장점과 어떤 문제의 리더십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한국 선교사로서 태국에 살면서 부정적인 리더십만 들어왔다가 이번에 한국 선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더십을 듣게 돼서 조금이나마 굉장히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풍자의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잘 해왔고 또 찾아보면 좋은 리더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안 되었던지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안 되었던지 아무튼 간에 부정적인 리더십만이 비춰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우리 끼약 목사님께서 실질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큰 영향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주제도 리더십 세우기 전략 회의인데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리더십은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세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동안 부정적인 리더십, 부정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비춰졌던 것들은 하나의 개개인 선교사와 선교사님들이 그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공동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세워주는 리더십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사실 우리 최찬영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이름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국 선교사회에서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분을 모셔다가 한번 자담회를 하고 입장을 들으면서 지금은 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혹은 세계에 있어서 또는 한국 교회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이름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조동진 목사님 같으신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은 아직도 많은 분들에 의해서 홀로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교 박사님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이제 태국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태국에서 이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세워져 가는 리더십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중요한 질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워주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그냥
목회하시는 분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누가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두려워. 저 여기 온 지 4년밖에 안 돼. 아마 원래 10년이었다가 4년으로 낮춘 이유는 아마 저를 아끼려고만 이렇게 4년으로 낮춘 것 같은데, 저는 그 세워주는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감례교회인데, 감례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장로께서 말하는 총회장을 40대 분이 총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다 이 50, 60 박사학위 가지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미리 어릴 때 이렇게 싹이 괜찮은 사람은 키우더라고요. 벌써 회의할 때도 다 이렇게 청년회장으로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그러니까 이 40대 후반의 총회장이지만 벌써 이 머리는 벌써 세계의 그 릴레이션십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유교 껍데기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우리 생활 패턴은 어른 계시고 유교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또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이 샤머니즘으로 하는, 아직도 우리가 100% 기독교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서 정말 기독교 리더를 만드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세워주는 리더십할 때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자기가 하고 싶을 텐데 그 사람한테 다 양별가게 키워서 자기네 그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그렇게 뭐 큰 교회가 숫자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월등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세계 대회장은 이분이 어리지만 이분들이 다 해요. 장기적으로 하시고, 그런 걸 때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네. 감리교회 어떤 예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답변, 실제적인 방법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패널에서 없으면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서 누가 발표해야 되나? 이 세워지는 리더십은 다 아는데 실제적인 예를 들려고 그러면 찾기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 네. 그건 아까 우리 김문수 목사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면에 연합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리더십이 보여질 때에 지금 태국 사람들도 지금 저서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신학교를 할 때에도 신학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를 인정을 해줘야 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깎아내려서 스스로 리더들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태국 선교사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루어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다음에 우리 죄송하지만 EFT 같은 경우에도 CCT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EFT 같은 경우에도 EFT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장점과 또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다 각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각 분야마다. 이분은 행정, 이분은 교회 전충, 이분은 어떤 다 리더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외적인 부분이나 혹은 우리의 이 한국 선교사들의 장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전면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선교사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안 나와가지고 질문 한번 답변 하셨어요. 김동원 선교사님, 지금 한 것도 우리
정리할 때 하는 것도 너무 좋겠는데 서로를 인정하는 이 한의 선교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거죠. 하여간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장성찬 선교사님 질문. 네. 질문입니다. 패널이니까 여기는 검정색인데. 자기 얘기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말고. 각자 선교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밸런스, 분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은데 특별히 그것이 집약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면 아마 신학교 사역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에 이 각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달란트를 신학교 사역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문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장로교지만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 치앙마이에 유일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아마 리더십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를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또 묵혀둘 것이 아니라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개발해주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우리 선교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패널에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신 분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나 대답하면 됩니까? 이렇게 회장님하고 또 감리교 대장님하고 성결교 대장님 보고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십시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직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금 전에 그 이성상 선교사님 얘기한 거에 대해 참그 도전이 되고 중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이 미리부터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아예 그냥 다음 차세대에 누가 선지장이 될지 미리 준비해서 쫙 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시야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EFT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EFT에 있기 때문에 EFT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FT에서 우리들을 보면 애들처럼 얘기해요. 미라차이고에 이번에 EFT 회장이 됐는데 저희들 보면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EFT에서 다 임원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미라차이고회를 만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레벨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 전에는 김정훈 목사님이 계속 나갔고 그 다음에는 김중신 목사님이 나갔거든요. 근데 김중신 목사님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다가 그냥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한국에서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되고 또 김정훈 목사님이 이제 건강 때문에 또 몸이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노골적으로 EFT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EFT 이번에 이제 중앙위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석천 목사님, 김성건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중간에 좀 오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안 오면 끝나고 그랬어요. 비자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실 분이 없어요. 회의에 오지 않아. 한국 사람들 중에서 EFT 회의에 나타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우리 북부 EFT 모임에도 한국 사람 거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좀 같이 참여를 해줘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 김정은 목사님이 자기는 못하니까 나나 뭐 누구야 저기 오세훈 목사님 두 사람밖에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야말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나서서 한 번도 발언한 적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목사님 강제로 다시 한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번에 중앙위원회 김정무에서 다시 한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임에 좀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또 EFT 모임도 EFT 국부 모임도 올 때 한 번씩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면은 그런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에 대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긍정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럼 회의가 있을 때 선교사들의 고행에서 몰라도 못 간다는 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은 몰라도 못 간다 딱 가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 지금 그 EFT 모임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전체 보내는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님들 중에 CCD 소속도 있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건 뭐 내가 해당되는 일이 아닌데라고 해서 사실 제가 EFT 국부의 그 선교 담당입니다. 그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오셔요. 그 앞으로 제가 그런 소식이 있으면 광고를 좀 보내드리고 광고하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장 목사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오늘도 뭐 여러분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나 달란트,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것이 목표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따라서 전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동시적으로 아까 이제 제안하셨던 뭐 신학교 사역 같은 이런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신학교 사역뿐 아니라 훈련원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대형 집회 이런 것도 하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과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하면서 플러스 함께하는 영향적인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 태국교회를 향했을 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사역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모순을 하나 느꼈는데 우리가 리더십 첫 시간에 강의 듣고 쭉 세션 오면서 리더십이란 깜냉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곧바로 그게 좀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면 김종민 선생님. 저도 이번에 세미나를 많은 운영을 해서 그런 걸 많이 확장하고 또 학생분들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인데 그 분들이 되게 마음 끝나는데 저는 느낌이 세미나를 잘하고 일을 잘 마치고 우리가 좀 수비를 잘못 닦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걸 들었는데 왜 우리의 리더십을 스스로 자기만을 임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해고적 평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타난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개량한다. 그런 쪽에 그런 것을 위한 스테이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미로적인 그런 여기서 도출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패널을 이끌어내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뤘던 내용들 그 가운데 도출된 내용을 좀 그런 걸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요약을 해야 너무 구체적으로 지적밖에 굉장히 많은데 태국 아전에 지적된 여러 면들을 지향하려고 한다라든가 그래서 지향하는 방법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도 태국분들이 교회적인 게 있잖아요. 교회적인 거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서 듣는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성리학 신교회가 아니고 협의회인데 그러면은 솔직히 그랬어요. 사람 국대적인 일을 한 번씩도 없는데 또 와서 보는데 지난번에는 어느 한 성교회 갔는데 나무로 잘 지어진 교회였는데 이념에 가니까 그 교회가 그냥 한국식으로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나무가 없어지고 제가 사실은 부학과 그런 질문 활동을 하려고 해서 우리 한국사람 몇 했지만 태국분으로서 서양 선교사들의 축대는 좀 장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걸 싫어하고 그걸 딱 그러고 문화에 대한 거.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화 된다고 그러거든요. 서양 사람이 오면 그게 덜 된대. 예를 들어서 상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나중 또는 뭐 어디서 세련하고 오면 그들의 문화, 상종 문화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걸 괜찮지만 우리는 한국적인 걸로 바꿔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도전하다 보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여전히 우리 한국도 단일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태국 문화 이해에 대한 시간 투자와 우리에 대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통일되는 게 좋지 않나. 우리가 사실 모든 문화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리더십 세우기 시작의 초대 목표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태국 교회, 우리가 태국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줘야 되냐, 어떻게 그 리더십의 향에 비춰줘야 되냐, 이 부분을 우리가 떠오르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저가 뒤에서 좀 준비하다가 딱 앉아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나이가 셋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땅끝을 지금 포커스는 거기에. 그러나 이제 또 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또 뭐 서로의 사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선교사가 태국 교회 태국 리더십하고 어떤 게 동반자 간의 그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문제가 지금 그 나누고자 하는 그 포커스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질문 생각하시도록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첫 번째 그 세션 때 리더십의 전주소와 평가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는, 이것은 전지인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태국 교회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계속 그렇게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자녀들을 케어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대학생 기숙사 사역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좀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시에 모여든 그 성도들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치앙마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을 이야기할 때 특히 방콕에서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한다든지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치앙마이하고. 그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의 리더십의 전주소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이제 미쳐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리더십을 가지려면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의 주소나 뭐 리스트 이런 걸 좀 우리가 공유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어떻게 후주들이 끝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올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런 문제 생겼다. 반성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션 문제. 법학사역이나 자녀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문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안이 있으면 우리 패널로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그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대학생 기숙사 사역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의 이름, 위치, 연락처 이런 걸 공유하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근데 제가 어떻게 느낀 감으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 좀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선교 사업인들이 이렇게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정보들을 수합하는 그런 부서 같은 곳인가요? 저희 교단이 잡혀서 죄송한데 저희 한국 간대교단에는 각 교회 조사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몇 명 성장하는지 내려가는지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고나 장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들어가 이것들을 다 조사해서 매년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역을 크리티컬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수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교사회의 어떤 소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면 나중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헌pháp을 하고 싶은데 보면 헌pháp 하시는 분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국회 수련회 때 기숙사 사회에 대한 사회 가시는 분들을 같이 모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있었어요. 치앙마이 지역에 한 10분 이상이 아마 기숙사에 사역하는데 한 3분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시작도 안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분은 많은 분이 하는 사역에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 미얀마과에 지금 통합 측에 그분이 김장훈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두 분에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각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대타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은 전부 다 제일 잘하는 거고, 남이 사역하는 것은 그들도 보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괜히 뭐 좀 말로 했다가는 상대방에게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듯한 그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을 제가 느꼈어요. 아마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내려왔던 선배 선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그 관행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러면서도 이번 리더십 이 전략회의를 하는 이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내려놓고 한번 모여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방향을 튜닝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보면은 사역을 여러 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숙사 사역, 또 교회 개척 사역, 삼족 사역. 그렇다 할지라도 가령 대학생 사역이 일반적으로 기숙사 사역하고 같이 맞물려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토양을 만들어주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뭔가를 세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배타적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모이지 못한 그런 전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불가능한 그런 감을 받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리더십을 세우고 있는 앞선 분들이 먼저 이렇게 토양을 좀 만들어주는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국회지구에 제가 그런 짝간하는 것을 제가 받았다가 내가 저에 좀 간섭했을 경우에 좀 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제가 반납해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 지금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뭔가 사역별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 있으십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만약에 질문이 더 이상 없고 그러면 빨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이 없는데 자꾸 앉아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질문을 몇 번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는 동안 제가 느낀 것을 제가 나름대로 좀 두 가지를
어저께 하고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 들으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 이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우리 김문수 목사님 아주 액션 있게 돈 흔드는 액션까지 취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돈이 많은데 제 보증원이 200바시나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하면은 사람과 돈 이 두 기둥이 있어야 선교가 된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근데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돈 없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문제는 이제 돈을 이렇게 돈을 흔들면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있어야 되고 돈 없어가지고 돈은 사용이 안 되는 돈 없이 사역하는 동료를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 돈도 하나의 선교의 도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입장에서 물질을 사용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 돈을 사용하면은 선교가 안 된다라고 막 너무 물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 편협적인 방법이겠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 이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서양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 비교 분야였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4P 전략을 세워서 하잖아요. 첫 번째는 파이오니어로 개척 단계로 들어가서 그냥 맨바닥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낳고 그러면서 사역자가 생겨지는 그런 페어런치 부모의 입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장가가고 클 정도 되면 이제 그 사역을 같이 동반자적인 우리 아까 우리 광수 목사님, 김문성 기사님 강조하셨던 동반자 사역이 그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동반자적으로도 이제 장성하고 그 사람들이 더 다른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을 때는 기꺼이 뒷짐지고 이렇게 있다가 가서 훈수를 두거나 큰 무슨 행사 수양에 간다고 그럴 때 강사로 가주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이렇게 축하 격려금 정도 보내주면서 또 이렇게 어른처럼 지켜보는 파티시펀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팀 선교회 같은 경우 몇 년이 되신지 모르겠으나 팀 선교회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다면 이것이 연관성을 가지고 20년 해왔으면 지금 바로 온 선교사도 20년의 연속 선상에서 그것이 있으니까 파트너 동반자라든지 아니면 페어런트 입장에서 할 수 있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개별 선교를 하다 보면 다 이제 파이오니어적인 주요하다가 지금 이제서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동반자적으로 넘어가서 이양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어리게 봐지는 거고요. 또 이 이양을 해주는 그 시기가 각 선교사의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큰 랩을 집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가는 사람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의 단계가 있으므로 너무 조급하게 이양 안 하면 막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죄책감을 줘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양 시기를 이렇게 조금 시간을 10년, 20년 줬다 그래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필요성만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각 그 선교사가 판단했을 때 그 선교사가 그 시기를 조절해 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저께와 오늘 그리고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돈을 사용하는데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성육신적인 입장에서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두 번째 이양 시기는 지금 우리가 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별적 선교라면 그런 네 가지 단계에서 본인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늘 성찰하고 언젠가는 이것을 현지인에게 위양할 것을 목표로 사역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늦추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 자신에게 반성이, 여기 와서도 반성이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 남편하고 살 때도 여기 지금 여기 재혼하면서 사는 거,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제가 못 고쳐지는 이유가 이게 하나가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못 고쳐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일을 할 때 직감이 오거나 기도할 때 무슨 뭐가 감이 삐리리 오면 그냥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서양 선교사나 이 현지인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때 이야기하고, 회의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할 때 한마디만 하고 다 동의하고 하면은, 못하면 와가지고 아유 더 도와주고 그럴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회의 때 이야기도 안 하고 가만히 회의 때 참석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느낌 좋은 대로 그냥 가서 밀어붙이다가 잘 되면 아이고 잘하나 보다 그러고, 한국 사람 뭐 그러니까 하고, 안 되면 이제 막 공격받고, 제 자신이 그런 약점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기질상, 그래서 일 잘해놓고도 나중에 와서 현지인들에게나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페어한 좋은 선교사 리더십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을 고쳐보려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충분하게 안건을 내놓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당신 요구를 도와줘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게 저의 약점이고 앞으로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좀 이번 이틀 참석하면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소원 선교사역을 나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죄송해요. 파라셀 동부 가서 이렇게 지역 현지 목사님들한테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요. 좀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좀 여쭤보니까 좀 이렇게 교회 개척 쪽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현지 교회나 현지 좀 사역자가 필요한 사역을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좀 느낌들은 사실은 이제 너무나 교회가 좀 약하고 또 많은 교회 개척이 참 필요한 그런 현장인데, 왜 결국 현지 목사님들께서 한인 선교사가 교회 개척을 좀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좀 제가 받았던 느낌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대해주시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시면서 제안을 좀 교회 개척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제안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은 교회 개척이 그냥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잘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개척에서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첫 번째 신동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분야와 관련된 질문 같은데, 그런 제가 좀 젊은 목사님들께서 사실 실질적으로 교회 개척이 너무 많이 필요한 한국 땅 가운데서도 좀 저희가 그런 대양화를 드러냈을 때 이렇게 제가 느끼고 환영받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혹시 이제 서두에 제 표현은 항상 좀 강해가지고 이렇게 죄책감을 했던 사람이 생각하고 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고요. 저도 이제 돈이 없으면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아까 지금 들으면 너무 충격받은 게 아짱 부학합이 3, 4년 사이에 15개 교회 개척했다고 했죠. 그렇죠? 3, 4년 사이에 15개 됐다고요. 저도 3년 만에, 1년 반 만에 교회를 3개 했어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할 때. 근데 그 방법은 역시 고용을 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의 생각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시작만 하면 한 3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사역자만 있으면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
근데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은 하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딱 생각나는 사람인데 김정배 선교사가 생각납니다. 김정배 선교사님이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오셨어요. 1년 반, 거의 2년 정도 먼저 왔는데 이제 나이는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분이 언어에 얼마나 탁월하냐면요. 어느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 선생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학교 선생이 어느 학교 학생을 보는 게 아니 애들처럼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해갖고 2명이 그 교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해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어 사전을 다 먹었어. 외우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어도 탁월하고 다 좋은데 이분이 위라차의 고해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지금 그 총회장 목사님.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 개척하지 말고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돈 있으면 나한테는 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을 좀 와서 돕지 교회 개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이 떨어져갖고 그 다음부터는 상담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국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개척하라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가 말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 온간이나 NGO.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일반화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태국에 이미 지금 170년의 선교 역사가, 180년의 선교 역사가 있어진 태국의 현 상황이고 태국 교인들의 의식, 태국 교회 목회자들의 의식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처럼 저도 그래, 그럼 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뭔가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혹시 내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를 하려고 한다는 너무 기대가 크면요, 그 교회에 계속 10년, 20년 남아있어야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21년 돼가는데 21년 됐는데 제가 그런 교회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리더십을 리더십을 옮겨주면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하네,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이런 생각.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까 그 김종명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좀 우리가 그냥 공중에다 띄워놓고 그냥 빵 때리고 끝나버리면 이건 우리 그 모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모아서 우리의 지난번에 그 제1의 전략 포럼을 우리 선교사회 이름으로 했을 때도, 그때도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 하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와 얘기하는 걸 잘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내는 걸 이걸 잘 못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데 좋은 그냥 좋은 거, 안 좋은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태국 사역자들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는 풍토를 갖도록 하자 하는 것을 함께 좀 결의하거나 의논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또 현지인 동역자를 통해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자 하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태국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가 성령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선교의 비전, 교회 개척의 비전을 현지 교회와 같이 공유하자. 마지막으로 그 현지인 교회와 그 점진적인 현지 교회의 점진적인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것을 같이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세시간이니까 예, 3분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요,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주태한의 선교사회가 단회적인 어떤 이런 프로젝트성 사역 말고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태국 내에 3개 교단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좀 매년 좀 만남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교단의 리더들만 만나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치앙마이 지역이든 아니면 저 아래쪽이든 각 지역에 지회들이 있으니까 그 지회에서도 각 그 지회들이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각 지역의 리더들하고도 좀 모임을 좀 가지면서 정말 태국 리더들이 교단에 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좀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든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선교사님 그런 걸 잠깐 비췄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현지 리더십들이나 태국 지역 교회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들과 어떤 부분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아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선교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나 각 지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모임을 좀 축성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훨씬 태국 교회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더 힘쓰면 좋겠다는 그런 좀 거시적 차원에서 연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장선교사님도 참 배타적이다 그런데 저도 참 동감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정말 이렇게 힘을 쏟아부어서 사역하는 어떤 그 사역과 더불어서 정말 조금 마음들 좀 넓혀가지고 우리가 외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 공동적인 고백들 다 하시니까 자기가 정말 비전을 따라서 하는 사역 플러스 공동적인 아니면 연합적인 사역을 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사역도 좀 오픈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선교사 회에서 선교사님들 간의 그런 사역들이 비슷한 분들끼리 몇 번 시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렵지만 우리 선교사 회에서 각 사역별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지회 차원이든지 아니면 전체 차원이든지 그런 모임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리를 좀 놓아주시면 참 좋겠다. 신학교 사역하는 분들이 국태에 계시다면 그분들 모임을 좀 지원해서라도 임원들이 좀 같이 참석하면서 또 해주시고 그런 어떤 사역별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학사 리스트 하나도 안 나올 것 같고요. 훈련 사역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연합 모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다면 좀 더 이 땅을 섬기는 일에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이제 보니까 제안하는 시간으로 분위기가 가는데 혹시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임원들이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이라도 일단 1차적으로 결의안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알리고 또 10월 달에 방콕에서 할 때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의견들이 있으면 제안이죠.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리더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만 교사님. 이야기들은 제가 첫 9년은 뭐를 교수님께서 EFT에 속해서 그리다 속해가지고 인지 교단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지향만하면 되잖아요. 왜 만들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수 만들기도 하고 소수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따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따로 교제가 어려운데
선교사도 저희끼리 혼자서 아니면 몇 명이서 사회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현지교사하고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이 CCT 같은 경우는 너무 잡혀있는 문제고 EFT나 아니면 자유로운 선교사는 멀어져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알아들어가는 것은 교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고 그런 것들에서 늦습니다. 그래서 CCT, EFT 선교사는 나누어지긴 한데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좀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분이 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거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있는 EFT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미디어에 있는 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듣고 대화 나누고 그런 것들은 순서에 담고 EFT에 소속해 있고 하는 그러니까 정지교사는 힘내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의 좀 이야기들이 어떤 하기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연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고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정지교사는 전도 아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은 외래에서 말하는 하나는 모르겠어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이 없거든. 경지교회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지교회와 아니면 경지인들이 간과하여 할 수 없다든지 시간을 가진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선교사는 어쩌면 외래식으로 하다가 그쪽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 중에 하나 어린이세요. 배우사님 어린이사회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어린이사회를 해야 된다. 이런 데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선배님 쪽에서 가이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월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인지교 상과의 힘이랑 관계를 계속해서 넣어주자. 내가 그래서 손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는 들어가고 예쁘게 들어간다는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힘주교에 관련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교단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부는 만들어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교회와 관련되는 그런 속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분, 두 분 정도 혹시 의견이 있으면 듣고요. 없으면 우리 수석 부회장 되신 김명훈 선교사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제안들, 또 우리의 방향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면 그것을 우리 이번 세미나 전체 참석자 선교사 이름으로 회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으면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누구? 없으시면 제가 곧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참 저희들이 그 이틀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약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사실 분명해야지 어디로 달려가야 이 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골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달려갈지 동쪽이니 뭐 서쪽이 남쪽이니 뭐. 근데 저희들이 그 목적한 바는 한국 교회가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지금 이제 56년째 되고 있어요. 56년째 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의 그 사역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교회 리더십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가소평가하거나 존재 가치를 평가 절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리더십 세우기 전략회의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
원인을 진단해보자. 왜 이런 그게 있냐, 이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한번 좀 재조명해보자는 거. 지금 이런 문제가 어떤 그거에서 생겨났는지 재조명하고, 그다음 미래의 태국의 리더십과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서 태국교회를 도움시키는데 좀 역할을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 된 거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하더라도 뭐 자기 앞가림도 잘못하고 그냥 앞에만 있는 것만 이제 중점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앞을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잖아.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하우 문제. 그걸 이제 우리가 논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시간을 진행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께서 아까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게 다섯 가지인데 형제 관계, 어떤 형제 관계식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그 문화적인 그 이해, 태국의 문화적인 이해,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인 문화로 어떻게 대체나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하고, 그 비전과 그 현지인들과 비전을 같이 해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지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신도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얘기할 때만 그냥 그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현지 교회와 현지 리더십과 현지 교단 지도자들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오신 3분 정도는 이제 뭐 아무튼 다들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 좋다 그렇게 했는데 저분들도 그냥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지속적으로 좀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신 목사님 의견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우리 김주만 목사님 말씀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조태환의 선교사회가 사실 공직적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태환의 선교사회와 또 여기 그 현지 교단, 세계 교단, CCT라든지 EFT라든지 뭐 베프티스라든지 또는 독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들과 어떤 그런 그 리더십 관계를 좀 어떻게 좀 맺어갔으면 좋겠다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교회 지금 가장 분명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교회 개척 사역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가 얘기를 했고 리더십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태국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이제 이 모임 가운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오해, 지금 아까 끼안 목사님 이 부분도 사실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선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좀 변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사를 좀 변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순수한 교회 개척이는, 우리 서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는데 무슨 교회 개척하냐,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영어나 좀 가르쳐주고 한글에 좀 가르쳐주고 한국에 재정 들어오면은 그 재정 나한테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된다는 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우리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비전 가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누구 한 분이 좀 변론이 되어져서 공식적으로 이런 문구를 해가지고 뿌리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 문제, 아까 목사님이 아주 좀 불쾌한 얘기를 좀 하셨지만은, 이제 변론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재정이 이렇게 사기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받아들일지 어쩔지 그건 둘째 문제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태환의 선교사에서 이런 문제를 나눴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이양 문제도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정리가 된다면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견이 있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현지 교회 지도자들 생각할 때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거야. 왜? 당연히 현지한테 줘야 되는데 왜 네가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불쾌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하지만 현지
현지들한테 그 리더십을 맡겼지만 지금 치앙마이 대표는 제가 맡고 있거든요. 제가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나한테 딱 말하는 거죠. 당신은 언제까지 그걸 하고 있을 거냐, 이거. 그래서 이거 참, 그때에서 당신 뭔데 이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다든지 자기 교육을 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 이 세 가지 가장 민감한 부분에 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 중에서 하나의 그 아티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제가 마무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얘기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한 건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리더십 저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차 그 다음에 참석자 명단이 나오는데 34명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오셨다 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여튼 34명이 우리 이번 1차 리더십 세우기 저자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순서는 뭐 이렇게 등록한 순서대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이제 리더십 세우기 이제 매뉴얼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선교 사역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선교 사역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문제는 아마 아짠 덕터 프리차가 말씀하셨을 때 나온 문제들입니다. 선교 사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선교 사역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도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사실 이 문제도 저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누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정태영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될 때의 청대 리더십이 발휘된 모습을 믿고 자신의 인격적 감화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한다. 이건 아마 이성산 목사님 논청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췌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보완 유지하는 데만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는 데도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부분은 우리 김주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김종명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하고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결과에 안주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고 인내하고 겸손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때의 그 내용을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선교에 중점한 요거 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김중환 선교사님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는 태국 교회가 재정 자립으로 나아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한다. 재정 자립.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발제해 주신 우리 김문수 목사님의 얘기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는 현지의 사역자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되신 성령을 의지하고 현지 교회가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부분에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는 재정 투자 중심의 선교를 축소하고 관계 중심의 선교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우리는 현지 사역자들과 형제적 관계를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영적 아비로 나아가는 데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그 다들 그 저기 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적어본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 김문수 목사님께서 발제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 제가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 뭐 생각한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생각 아까 그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서 비슷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혹시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외에도 또 첨가한 내용이라든지 또 혹시 또 뭐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근데 이것을 하는 그 목적은 아까 그 목적에 나와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선교사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조태환이 선교사 이름으로 공식화된다면 이것을 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가 태국 교회 리더십들하고 교제할 때 우리 조태환이 선교사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선교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고 변증 자료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이 외에도 꼭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주시면 좋겠고,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셔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역 현장 속에서 사역하시다가 이 부분이 좀 이 조태환의 선교사님들하고 전체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소비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정해가지고 오늘 발표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얘기됐던 얘기들이 이제 10월달까지 진행형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방콕에서 한 번 더 모였을 때 똑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서양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 비교는 우리 김종민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장희식 목사님 하시고, 세 번째 동반장에게는 이제 박경환 목사님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교회 리더십 입장에서 한국 선교사들 어떤 부분의 역할을 좀 해줘주신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사파의 저기 총무로 계시는 사이언 목사님, 그리고 이제 논차는 이제 그 침례교 쪽의 목사님 한 분을 저기 초대해서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10월달까지 이 부분이 진행입니다. 진행.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10월달에 이 어느 정도 이것이 완성이 되면 12월달에 우리가 전체 선교사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 때 정식으로 이 안건을 내서 그 전체 선교사님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윤리 안에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역 현장 속에서 승인하는 것들을 서기 보내주시면 그것을 다시 취합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권 지도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마지막 김문수 리더십 세우기 전략회의라고 하는 사이트를 자체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공모를 보낼 때 10년차 하다가 4년차가 줄였잖아요. 북쪽 지역을 제가 선빙해서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리더십들이 로드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고, 그래서 먼저 왔다는 저도 이제 중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4년차 이상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 짜요. 누구든지 왔어요. 일단 누구든지 왔으면 더 많은 인원들이 왔었고 더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추세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리더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래되신 분들 자체가 로드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려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들으려 소리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방콕에서 하실 경우에는 연차를 두지 마시고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게 제안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보면 저도 이제
11년 동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리더십이 아니고 주님의 리더십은 저를 통해서 좀 심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많이 힘든데요. 그것이 숙제고 그리고 이번에 들으면서 말씀들은 참 잘하신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또 경험한 것과 그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예의가 많고 그리고 각자 제가 안신년을 하면서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한국 선교사로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 그 과거의 행적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하신 분들 그분들을 만났어요. 호남중학교 총장님이신 그분도 만나는데 하는 말 자기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는 중에 너무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100년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들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록에 남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와서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없을 건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 그것이 궁금하다.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리더십을 너희한테 심어서 너희들이 또 다른 그 리더십을 계속 해가지고 나 한 사람을 기억을 안 해도 좋지만은 김태권이가 와서 무엇을 하다가 갔는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아마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그때 나는 좋은 기록을 좀 받고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좋은 리더십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각자 숙제겠죠. 뭐 여러 가지 리더십 종류들 많이 있는데 사람 세우는 리더십을 해보고도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저께 그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나눠봤는데 다 사람 세우는 리더십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고 힘들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일을 중심으로 간다면 너희들 다 잘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든데 하여튼 이번에 강의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리더십 얘기 개최할 때는 4년차 이상이 아니고 다 오시라고 해서 한 게 이런 돈도 많이 될 것이고 효과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못 오시는 분 바빠가지고 못 오시고 그러겠지만 이게 회의나 이런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1, 2년 차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요. 5년 차 이상 되면 이제 사회에 바쁘셔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여러분 좀 고려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 아까 저거 10가지 참 적절한 한두 가지 좀 보완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주 잘 요약을 하셨고요. 근데 좀 하나하나마다 내용이 좀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요약을 조금 더 해야 이렇게 우리가 결의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좀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요약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뭐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또 이거를 적어가지고 발표하거나 이래야 될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약간의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 지혜를 발휘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EFT의 그 이제 카나카마칸 모임에서 있으면서 뭐 이제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올라오는데 이제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는 뭐냐면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데나 쓰는 걸로 꼭 착각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우리도 그 후원을 받아 그걸 지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교회를 짓지 말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 사람 태국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우리 그 교단과 관계없다. 나는 후원도 안 받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 번, 두 번 찔러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초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하고 대화를 하고 합의가 된 후에 건축하는 것은 그건 너무 축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귀한 일을 우리가 이거를 오히려 그 한국 선교사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으로 오해될까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는 나도 한국 선교사니까 한번 후원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지혜를 좀 발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우리 그 선교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이렇게 보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거나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김중환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OMP 있다가 나와서 새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태국에 그 CCT, EFT 침례교 외에는 다른 교단을 허락을 안 해줍니다.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요 세 교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CCT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침례교도 다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침례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EFT예요. 근데 EFT는 문을 확 열어놨어요. 그리고 EFT 한번 그 교단 등록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돈도 20만 바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아까 김주환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EFT의 교단을 등록해 놓은 교단 단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지교회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한국 선교사가 미리 합의를 보면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름을 거기다 올려놓자. 그리고 우리를 좀 보여줘라. 그리고 어느 날 힘이 생기면 우리가 나가겠다. 한국 사람끼리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따가 내 교회 내가 갖고 나가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근데 태국 교회는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거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께 미리 합의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어느 단체든지 들어가서 서로가 좀 의지하고 같이 지내면은 우리가 EFT에서 진행되는 소식이라든지 또 그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이번에 종교성의 그 종교국장 된 사람이 종교부 장관 된 사람이 람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인을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EFT 그 총회장을 인준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 선교사들은 난리 났어요. 지금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몇 사람이 나갔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을 딱 잣대를 딱 대면은요. 일단 선교사 비자가 없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간판을 딱 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딱 체크하고 사진 찍고 갑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경찰에서 그걸 갖다 이미 다 관리하거든요. 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보호되려면 선교사들이 이미 있는 그 단체에 서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면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선교사회에서 좀 안내를 해주셔서 선교사에서 이 교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쉬워요. 지교회 그러면 끝나요. 크립자블로 그러면 EFT 소속 직접 안 해도 그냥 크립자블로 그러면 그 크립자 내에서 그 모교회에서 우리 교회 소속이다라고 증을 해주면 그 사람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역자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사역자들과의 대화하는 것을 좀 지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 그냥 탁 털어놓고 난 뒤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딱 얘기하는데 사역자 상처받아갖고 꽁 하고 있어갖고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매뉴얼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사역자가
오늘 그만뒀어. 그 그만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져가지고 아 이분이 지금 뭐 때문에 그만둔지를 알고 앞으로 이 사람은 지금 두고 다니면서 김문수가 이랬네 이 얘기하면 다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미리 약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당기성 교사가 와가지고 뭘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당기성 교사를 막 창피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사과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 그럼 너 그렇게 하면 나랑 같이 사역 못한다. 그랬더니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하고 와가지고 김문수 교사하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저의 자존심, 저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버리고 그 사람 받을 사례비 3개월치를 미리 줬다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거 다 뺏기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소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아파에 있는 교회 내가 개척인데 우리 교육자가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내가 칼질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또 이렇게 자세를 갖고 있더니 이제는 와갖고 참 그러고 전화도 자주 오고 이번에 사역자가 우리 신학교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국 현지 교육자들과의 왼수 관계를 갖는 참 왼수 관계는 칼 갖고 나옵니다. 정말 칼 갖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매니멀 내지는 그 나름대로의 소개를 좀 이왕 지금 우리가 어떤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면은 이런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주 민감한 문제 있는데 저희가 신학교를 좀 하고 있잖아요. 왜 신학교를 했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 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한국 선교사에게 신학생을 보내지 않기로 거의 결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항구적으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한테 보내면 골치 아프고 한국 선교사한테 보내면 이 애들 괴롭히고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태국 교회가 가르치는 형태가 한국 선교사한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신학교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고 신학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할렐루야를 막 그냥 외쳤는데 그거 외친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갖고 이단이라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조사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뭐 그 주일날 우리 한국 선교사는 주일날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현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주일날 오후에 뭐 행사를 한다. 아니 이제 이번에 BIT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그 왕족이 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 사람들은 이거 뭐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그 왕족 올 때 하는 행사, 앉는 자세 뭐 이런 거 다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한국 선교사는 안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해야지. 맞으면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그 노하우들을 현지인들에게 정말 바로 갈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재 사역,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뭐 기도 사역,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천연기도 사역,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노함전도 사역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말 바른 전도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학교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예정대로 지났는데 마쳤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김동원 선교사님이 10가지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10월달 방콕에서 할 때까지 우리가 잘 자료를 수정해 가지고 우리 전체가 동의하는 좋은 그 리더십 세우기 그런 매뉴얼 그리고 또 지금 김문수 선교사님 얘기한 거 다 어떻게 됐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나중에 이 문제도 추가로 우리 다음 방콕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숙제로 남기고 이번 모든 순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폐회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를 그래도